네, 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우 파일 컨버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잠깐. 이거를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왜 포토샵 데이트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 30, 40대 분들은 예전에 2시의 데이트 김기덕을 아실 겁니다. 제 이름이 김기덕이라서 그걸 조금 연상하게끔 하려고 포토샵 데이트라는 채널을 만든 거고요. 그냥 사실 처음에 초반에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2시에 업데이트를 할까? 그래서 2시에 데이트, 2시에 포토샵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라이브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 채널의 이름 포토샵 데이트는 2시의 데이트를 연상하도록 만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포토샵을 가지고 우리 데이트하자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현상, 카메라 로우에서 로우 파일에서 무엇을 과연 해야 되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죠. 그냥 바로바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이런 중간중간 설명들을 좀 들어두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기억에도 훨씬 오래 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화이트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화이트보드 밑으로 좀 내리고요. 자, 그러면 이 로우 파일이라고 하는 애, 자, 지금 저희는 이 BRCRPS, 제 강의 이름이 지금 이 재생 목록의 이름이 BRCRPS인데, 이 BRCRPS는 기본적으로 로우를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 조정입니다. 로우를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 조정. 자, 그럼 로우 파일, 로우 파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로우 파일은 JPG 파일보다 색 공간이 더 넓고, 색 표현 능력이 더 많고, 용량도 더 크고, 그 다음에 날 것이기 때문에 가공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사진가에게 가장 중요한 이 로우의 핵심적인 부분은, 로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주 예전에 제 책에 그렇게 썼었는데, 로우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현상된 필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날로그 시대에 필름으로 사진을 찍고 나면 잠상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필름에. 그 잠상을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바꾸려고 하면 현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로에서도 이 과정을 디벨롭먼트라고도 합니다. 로 컨버팅이라고도 하지만 디벨롭먼트라는 용어도 사용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날로그의 필름 현상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필름에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여기서 얘기하는 원판이 필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름을 잘못 현상하면 그것을 인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좋게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로우 컨버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진가에게 있어서 이 로우 컨버팅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익스포즈. 노출이죠. 익스포즈. 이렇게.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촬영 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촬영 시에. 근데 로우에서는 이거를 컨버팅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로우 파일로 왜 찍으세요? 로우 파일로 꼭 찍어야 되나요? JPG보다 로우가 좋은 점이 뭐가 있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화이트 밸런스의 재정과 익스포즈, 노출에 대한 관용도가 훨씬 넓은 거,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은 거, 이 두 가지가 로우를 사용하는 목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 JPG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명암 대비를 조절한다든지, 자, 지금 개념은 제가 한글로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밝기, 명암 대비, 그 다음에 채도를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색을 조절한다든지, 이런데 요 색 부분은 포토샵에서는 컬러 밸런스나 이런 걸 이용하지만 로에서는 사실은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색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색 조정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지나간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한글로 뭐라고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디테일. 자, 디테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샤픈과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까지 조정을 하고 나면 로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한 색 조정, 두 번째 익스포즈, 노출, 세 번째 밝기 조정, 네 번째 명암 대비, 채도, 색,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볼 때나 사진을 분석할 때도 이것에 기반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번 시간에 BR, CR, PS에서 CR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CR에서. 자, 일단 CR로 가려면, 카메라 로우로 가려면 더블 클릭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로우 파일을.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로우로 연결이 됐죠. 자, 잠깐 우리 저번에 봤던 요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우. 이 카메라 로우라고 하는 데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 적어놨었는데요. 자, 우리 요거 CR이죠. CR에서 하는 일들. 화이트 밸런스, 익스포즈, 밝기, 명암 대비, 채도, 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 CR에 베이직이라고 하는 패널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베이직, 요게 이제 베이직인데요. 베이직. 자, 여기 조그만 아이콘들을 눌러보시면 이게 베이직이고, 그 옆에 톤 커브, 그 옆에 디테일, 그 옆에 HSL,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직 차근차근 배울 거니까 뒤로는 안 갈게요. 자, 베이직을 누르면 거기에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자, 위에 있는 뭐 이런 애들 말고요. 뭐 트리트먼트나 프로파일 말고 요건 빼고요. 자, 요거는 최신 버전에서 앞으로 왔는데 원래는 뒤쪽에 있었던 애들입니다. 점점 이제 이 카메라 로도 좀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보시죠. 여기 화이트 밸런스라고 돼 있죠. 거기에 템퍼레이처와 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만큼이 전부 다 화이트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줄을 보시면 익스포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제가 얘기한 두 번째 익스포즈입니다. 자, 세 번째, 브라이트니스, 라이트니스 이런 개념이 없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 하이라이트, 섀도우, 화이트, 블랙 이 네 가지를 저는 밝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밝기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분적 영역별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역이 어디냐? 하이라이트는 밝은 영역입니다. 섀도우는 어두운 영역이에요. 화이트는 가장 밝은 쪽을 얘기하는 거죠. 블랙은 가장 어두운 쪽을 얘기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영역을 히스토그램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위에는 히스토그램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면 제일 왼쪽에 갖다 대볼게요. 이렇게 갖다 대니까 요 가운데 요 부분 잘 보세요. 딱 갖다 대면 블랙이라고 바뀌었죠. 그 옆에 섀도우 바뀌었습니다. 가운데로 가니까 각자 익스포즈가 나타났어요. 가운데 가면 익스포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익스포즈는 가운데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스포즈는. 자, 그 옆에 보시면 하이라이트, 그 옆에 화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정을 하는데 전체적인 조정은 어떻게 보면 익스포즈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엔 익스포즈와 하이라이트 두 가지 조정이 있었는데 하이라이트를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요 네 가지 영역으로 바꿔놨는데, 이 익스포즈가 결과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익스포즈일 수도 있고 노출일 수도 있고, 큰 의미로 얘기하면 밝기, 농도 뭐 다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즈가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조절했는데 하이라이트 이쪽 밝은 쪽은 조금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이라이트와 화이트를 내리면 그쪽은 덜 올라가겠죠. 반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섀도우와 블랙을 올려주면 이쪽은 밝아지겠죠. 지금 보시면 위는 하이라이트고 아래쪽은 섀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영역에서.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총 네 가지가 영역별 밝기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콘트라스트가 명암 대비죠.
그러면 명암 대비의 위치가 여기 두 번째 있는데요. 자, 아주 예전엔 이게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지만 얘 순서를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거든요. 여기 있다고. 자, 나중에는 어떻게 하셔도 관계없지만 처음에는 제가 얘기하는 순서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원래 처음에 할 때는 무언가 순서대로 해야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고수가 되시고 내공이 쌓이시면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해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순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 콘트라스트라고 하는 애랑 클래러티, 디에이즈 이 세 개의 슬라이더의 모양을 잘 보시면 하얀색,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뭔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저는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걸 설계한 사람이라면 저는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싶어요. 그래서 콘트라스트는 전체적인 명암 대비입니다. 그리고 클래러티는 부분적 명암 대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적이라는 게 뭐냐면 부분적이란 말보다는 상대적이 더 좋게 돼요. 상대적. 자, 콘트라스트는 128을 기준으로 명암 대비가 움직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될 수 있으면 정말 짧게 찍으려고 하는데 무언가 설명하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초급 과정에서 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급에는 조금 길더라도 이렇게 쭉 보시는 게 좋고요. 중급, 고급 가면 오히려 팁, 그래서 짤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콘트라스트가 좀 강한 사진 하나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사진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가 이렇게 있어요.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낮추면 양쪽이 다 잘 보이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안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하면 안쪽으로 모여요. 자, 히스토그램에 대해서도 따로 강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같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제가 일부를 좀 잘라 볼게요.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콘트라스트 슬라이드를 조절하면 이게 콘트라스트라고 했는데 분명히 명암 대비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면 밝아지고 이쪽으로 가면 어두워지는 느낌이 나요. 자, 이건 왜 그러느냐? 이 콘트라스트라고 하는 거의 원리가 128. 자, 우리 8비트 이미지 0에서부터 255까지 있는데 그래서 총 0 포함해서 256단계죠. 여기에 중앙이 128인데요. 이 128을 기준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8보다 전부 다 밝으니까 어두워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꼭 보면 분명히 콘트라스트 조절인데 밝기 조절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이럴 때에도 클래러티를 움직여 보시면 자, 저 그래프의 폭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저 안에서?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클래러티는 128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200과 201이 있으면 201이 밝아지고 200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그래서 이 클래러티를 조절하면 꼭 샤프니스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유는 샤프니스의 원리도 그렇거든요. 어떤 이미지의 경계 라인에 콘트라스트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비슷한 거죠. 얘는 경계 라인에 콘트라스트를 상승시키는 건 아니고 픽셀과 픽셀을 비교해서 좀 더 밝은 픽셀을 더 밝게, 어두운 픽셀을 어둡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디헤이즈라고 하는 애는 원래 이 FX 쪽 뒤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쪽으로 갖다 뺐더라고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토샵은 점점점 일반인이 배우기 쉽게 바뀌어요. 일반인이 배우기 쉽게. 그래서 이게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 디에이즈는 한글판에서 보면 안개 제거라고 돼 있는데요. 이 용어 사진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안개하면 포그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포그가 아니라 헤이즈예요. 디헤이즈. 헤이즈는 보통 천공광이라고 합니다. 천공광. 천공광이 뭐냐면 맑은 날에도 공기에 의해서 빛이 산란됩니다. 그걸 천공광이라고 하는데 그 천공광을 제거하는 거. 그죠? 그게 디헤이즈예요. 좀 다르죠. 약간 안개 제거랑은 느낌이. 하여튼 자, 디헤이즈를 쓰면
특히 어느 쪽에 콘트라스트를 상승시키냐면 하이라이트 쪽에 콘트라스트를 상승시킵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 위쪽에 이 그래프의 움직임도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움직였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미지도 봐야 되지만 이렇게. 자, 얘는 이런 느낌이죠. 양쪽이 같이. 자, 얘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요 뉘앙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128을 기준으로 명암 대비를 조절하실 때는 콘트라스트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더 뭐 어두운 데 안에서 콘트라스트를, 밝은 데 안에서 콘트라스트를, 이럴 때는 클래러티를, 그 다음에 구름, 특히 하이라이트 쪽에 있는 콘트라스트를 올리고 싶다? 그럼 DAG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도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바이브런스는 채도입니다. 세츄레이션도 채도입니다. 두 개가 같이 채도예요? 네, 바이브런스라는 용어는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뭐 진폭, 뭐 이런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진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향상된 채도 조절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채도 세츄레이션은 올리면 그냥 수치적으로 그냥 막 올라갑니다. 계속 데이터가 깨지든 말든. 근데 바이브런스는 이미지를 좀 분석해서 데이터를 덜 깨트리는 방향으로 채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바이브런스를 올렸는데도 채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세츄레이션으로 살짝 거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사용 순서는 바이브런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로 파일을 사용하면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내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5년 전, 10년 전에 찍었던 로우 파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파일을 지금 현재 CC2019의 카메라 로로 다시 컨버팅을 하면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디헤이즈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 하늘 같은 걸 살리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디헤이즈가 있으니까 하늘을 살리기가 훨씬 좋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된다는 거죠. 로우 파일이라는 원본은 곧 타임 캡슐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고 프로그램들이 계속 발전이 되면 과거에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로우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진을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짜 축복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베이직 패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아직 지금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뭔가 원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않으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를 믿고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뭘 실습해 보시면 좋냐면, 자, 잠깐 끌게요. 끄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만져보시는 거죠. 얘를 움직이면 어떤 느낌이 되나? 이런 느낌이구나. 얘는? 얘죠? 얘는 전체적인 콘트라스트를 올리는 느낌이구나. 여기서 내가 어두운 데를 좀 더 밝게 하고, 밝은 데는 좀 어둡게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하면 콘트라스트가 상승하는 거죠. 자, 보시면 콘트라스트를 건드리지 않고 얘네들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결국 콘트라스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세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콘트라스트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리고 콘트라스트라는 애를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도 있고, 상대적인 콘트라스트, 클래러티를 올리면 조금 이미지가 샤프해지는 느낌이 나면서 요런 상대적으로 요 공간 안에서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합니다. 하이라이트에 있는 구름이나 이런 걸 살리고 싶다? DAG를 조금 써주시면 되죠. 바이브런스를 조금 올려주시면 채도가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오픈 이미지 하면 이렇게 포토샵으로 열리겠죠. 자, 당연히 포토샵으로 열리고 나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에 Save as.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 추가적으로 더 작업들을 할 거기 때문에 PSD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어떤 분들은 TIFF로 저장하는 게 좋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PST 파일이라고 하는 이 확장자의 이름 자체가 포토샵 도큐멘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HWP, 한글 워드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한글로 워드를 막 작성한 다음에 HWP로 저장하지 다른 걸로 저장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PST 파일로 저장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차후에 JPG, TIFF 이런 걸로 내보낼 수 있겠죠. 다시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PST 파일로 이렇게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에 가보면, 자, 아까 이게 CR2고, 이게 포토샵 파일이죠.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파일이 똑같이 생겼어요. 왜? 요 조정한 값이 여기 그대로니까요. 근데 만약에 포토샵에서 여기 추가적인 작업을 했다면 이 두 개가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얘와 얘는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크가 뭔가 조정이 됐다 이런 뜻이라고 했으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카메라 로의 베이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